얼마 전 친구와 통화하는데요. 들뜬 목소리를 얘기하더라고요. 다음에 통화하자. 나 끝사랑 봐야 돼. 그게 뭔가 했더니 일반인이 출연하는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래요. 하트 시그널, 한승연애, 나는 솔로 지옥, 돌싱글즈, 러브캐쳐, 이런 드라마들이 수년째 인기라고 하네요. 평범한 사람이 등장해서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고 짝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뿐 아니라 방송을 보는 시청자도 매 순간 등장인물을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직업은 뭔지, 학교는 어디를 졸업했는지, 외모는 준수한지, 성격은 무난한지, 마치 우리가 평가표를 채우듯이 점수를 부여하고요. 이것을 종합해서 순위를 매기는 거죠. 모든 면이 완벽한 육각형 인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치를 숫자로 환산해서 증거를 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는 점수와 등수가 결정적인 것이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점수와 등수는 아주 중요했어요. 프랑스와 한국의 중산층을 정의하는 기준을 비교한 것을 보면 한눈에도 우리의 기준은 숫자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중산층 정의는 숫자가 보이지 않아요. 자신의 삶의 태도와 교양이 중요하죠. 한 개 이상의 외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을 것, 직접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하나가 있을 것, 다룰 줄 아는 악기 한 가지가 있을 것,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 하나가 있을 것, 공분에 의연히 참여할 것, 약자를 도우며 봉사를 꾸준히 할 것. 정말 멋진데요. 어쨌든 우리는 순위에 민감하다 보니 남들보다 뛰어난 육각형 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비교해서 일렬로 줄을 세우는 랭킹화가 필수입니다. 살고 있는 지역을 이야기할 때도 생활 여건, 자연환경이 좋다가 아니라 평당 가격이 얼마, 이렇게 등급을 매기잖아요. 그뿐이 아니죠. 연봉도 그렇고 소득에 따라서 타는 자동차 등급도 은근히 정해져 있고요. 지갑이나 벨트, 핸드백, 이런 브랜드에 대해서도 출처를 알 수 없는 브랜드 등급도가 흔하게 검색이 됩니다. 모든 것은 숫자로 평가해서 순위를 부여하고 있어요. 육각형 놀이로 욕망을 희화화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등급을 매기고 숫자로 표현을 할까? 핵인싸라고 들어보셨어요? 무리해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핵인싸 사이에서 유행하는 셀카 찍는 법이 있어요. 주인공이 포즈를 취하고 다른 사람들이 각자 스마트폰을 꺼내서 주인공을 촬영하는 척하면 그 전체 모습을 하나의 컷에 담아내는 것이에요. 유명한 연예인이 레드카펫에 등장했을 때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는 것과 유사한 모습을 연출하죠. 평생 레드카펫에 설 일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끔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죠. 그런데 사회 모든 구성원이 매 순간 주인공일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모두가 육각형 인간이 되길 꿈꾸지만 실제로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무조건 포기할 수는 없죠. 자,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요? 하나의 방법은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편하고 슬픈 현실을 게임처럼 희화화해서 가볍게 웃어넘기는 것이에요. 육각형 인간이 등장한 배경을 한번 볼까요? 심리학자 토마스 커런 박사가 4만 명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를 보면요. 젊은 세대 사이에서 남들에게 완벽함을 보여줘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타인을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사회적 완벽주의가 일반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젊은이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적 상황을 점점 더 부담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 타인이 자신을 더 가혹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더욱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과거 부모님 세대와 비교하면 지금의 청년은 훨씬 높은 경제적인 수준을 누리고 성장했고요. 자존감 교육도 충분히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함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힘들어하죠. 이러한 것을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부릅니다. 따뜻한 집에서 배부르게 먹고 편히 쉬지만 호화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고가의 스포츠카를 타지 못하는 것, 펜트하우스에서 멋지게 사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남과의 비교,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 상대적 박탈감이 우리를 SNS의 세계에서 나를 충족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해서 아무나 육각형 인간이 되지 못하도록 담쌓기 하는 특성. 우리 사회의 계층 사다리가 약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담쌓기 하는 특성은 아무리 노력해도 요즘은 개인의 노력으로 성공을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옅어져 가기 때문이죠. 코난 테크놀로지의 분석에 따르면요. 2030 세대는 성공을 타고난 자산, 그러니까 머리, 공부, 재능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해서요. 신분의 상향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노력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고 노력 신화가 사라진 자리는 집안이나 외모, 재능처럼 타고나야 하는 것, 누구나 쉽게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대체되어 버렸다고 하죠. 현대사회에서 이 노력의 신화가 무력해지는 것은 요즘 부자가 노력하면 닿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소위 넘사벽에 불을 쌓아야 만들어지는 경우와 관계가 있죠. 둘째로는 비교를 통해서 서로에게 등급을 매기고 나의 가치를 숫자로 증명하는 이 현상은 소셜미디어와 관계가 깊다고 합니다. 이 미디어의 등장은 타인과의 비교를 한층 더 쉽게 하는 걸 넘어서 비교의 일상화를 가져왔죠. 소셜미디어는 비교를 극대화합니다. 밝고 예쁘고 과장되게 표현된 남들의 이 SNS, 그것을 확인하고 끝없이 나와 타인을 비교합니다. 비교의 대상도 확장이 되죠. 친구와 이웃에서 이제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유명 인플루언서로 확대가 돼요. 타인의 삶을 엿보고 우리가 꿈꾸는 욕망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집니다. 더 많은 기준으로 더 많은 타인과 비교해야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나눠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아와 현실을 과장해가며
육각형 놀이에 몰두하는 이유는 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나의 충돌을 막는 일종의 방어기제라고 해요. 인간은 자기 개념 사이에 격차가 없을 때 조화로운 상태에 이르죠. 반대로 자기 인식 간에 격차가 벌어지면 부정적인 심리 상황을 경험합니다. 가령 실제적인 자기와 이상적인 자기가 불일치할 때, 그럴 때 실망이나 불만족, 슬픔, 이런 정서가 나타난다고 해요. 실제적 자기와 의무적 자기가 불일치할 때 두려움, 긴장감 같은 정서가 나타나고요. 비싼 가방이나 비싼 식사, 이런 행복한 순간을 미디어에 과시하는 행위는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멀티페르소나를 만들어내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삶의 모든 순간이 SNS 사진처럼 행복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자아 그리고 이상적인 자아 사이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순간에 불편한 마음, 괴로운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현실을 놀이화해서 이 마음의 격차를 줄여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과도한 비교 그리고 줄세우기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본연의 자신을 찾고 타인의 시선과 욕망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요. Z세대 사이에서는 자신의 일상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현상이 관찰되죠. 자기 포스팅을 전체 공개로 하지 않고 비공개로 전환해서 친구들과만 교류를 하고요. 인싸 말고 맞싸라는 말이 생겼는데요. 이 말싸이더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내 안의 기준을 세우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SNS 사진에서는 공들여서 완성한 하나의 인생샷이 아니라 포토 덤프라고 해서 나의 일상을 날것으로 담은 여러 장의 사진을 무더기로 올리는 게 힙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각 잡고 찍은 사진이 아니고요. 편한 분위기, 자연스러운 상황을 있는 대로 보여주는 이미지. 그러니까 초점이 흔들렸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밈 아니면 짤 이러한 것을 포토덤프 게시물에 자주 포함시키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못생긴 셀카 올리기 캠페인이 몇몇 대학에서 시행되고 번지기도 했죠. 비공개 소셜미디어나 포토덤프 같은 것의 등장이 의미하는 것은 그간의 이 소셜미디어가 일종의 피로를 불러오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에요. 최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소셜미디어의 활용자 수가 점차 줄고 있죠. 이는 광고가 넘쳐나고 정치적으로도 오염이 되고 또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과도해지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육각형 타인과 나를 비교하고 완전한 모습을 추구하고 또 놀이로 삼는 것은 재미있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육각형 인간에 동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겨운 부담도 함께 져야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사람들이 육각형 인간을 부러워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육각형 인간이 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갖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요? 상투적이지만 내가 나다울 때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육각형의 완벽한 모습은 아니더라도요.